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주식 등 일부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품은 사전에 진단하기가 어렵고 꺼진 다음에야 그때가 거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거품을 진단하는 전통적 지표는 이미 거품을 경고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르면 1, 2년 이내에 거품이 붕괴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 계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는 현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투자자들의 낙관적 심리가 언제든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 및 경제 질서가 코로나 이후 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코로나로 경제 성장, 정부 정책, 고용,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세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슈밥 회장은 그레이트 리셋을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봅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의 그레이트 리셋은 그레이트 리셋의 기초에 주로 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전망합니다. 저자는 환율, 금리, 주가, 주택 가격 등 경제 변수의 장기 추세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세계 경제가 낙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부채 증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가격 거품을 큰 충격 없이 해소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중 패권 전쟁의 원만한 해결입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의 부채는 2020년 3분기 기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총 부채가 90조 2,74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에 비해 67.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자금순환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3분기 주식의 시가총액은 57조 679억 달러로 명목 GDP 대비 269.6%로 유례없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채 문제는 비단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1988년 GDP 대비 32.4%였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 2분기에는 98.6%까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 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44.5%일 것으로 추정된 정부 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50%, 2040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2020년 2분기 일본의 가계부채 비율은 64%로 한국보다는 낮지만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이 231%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일본 가계가 20여 년 넘게 불황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2020년 2분기 중국의 기업부채는 22조 6,360억 달러로 2008년 4조 3,840억 달러보다 5.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역조차 광범위합니다. 각국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 세계 경제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각 경제 주체의 부채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부실한 국가부터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2020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현재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금리가 상승하면 거품 영역에 있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버핏 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통 척도에 따르면 미국 주가는 과대평가된 상태입니다. 바이든은 소득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련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출을 늘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 발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가 인상되는 만큼 기업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구축 효과로 시장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 수익 감소나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현실화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계 정치와 사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석좌 교수인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예정된 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키워드로 미중 패권 전쟁의 방향을 풀어갑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신흥 강국 아테네가 기존 강국 스파르타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입하면서 기존 강자인 미국이 부상하는 신흥 강국 중국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두 나라의 패권 전쟁이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무력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다음 시나리오는 금융 전쟁인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무역 등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중국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시장 금리는 급등하며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수입을 직접 규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앨리슨 교수가 제시한 금융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후는 무력전쟁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중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앨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2020년) 말 미국의 원본 통화는 5조 2,0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5%나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중장기적으로 2% 안팎의 성장에 그쳐서 풀린 통화를 흡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통화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여기에다 누적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 부채를 고려하면 달러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시장 금리가 오를 것이며 부채로 성장한 세계 경제는 1, 2년 이내에 그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합니다. 여기에다 주식시장에 낀 거품마저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만 따로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즉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분배는 크게 세 가지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자산 배분의 조정입니다. 둘째, 금융 자산 가운데서는 은행 예금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주식 가운데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 주가가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거품 조짐이 있기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안정 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주가 역시 상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에 국가별 자산을 배분한다면 미국 비중을 낮추고 중국 비중을 그만큼 늘리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이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는 2001년 고객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2020년에 모든 액티브 포트폴리오와 자문 포트폴리오에 ESG 팩터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완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투자 운용 방안은 첫째,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반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둘째, 액티브 전략 포트폴리오에 정밀 조사 모델을 도입해 심각한 기후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증권을 관리한다. 셋째, 전기 자동차부터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 주택에 이르기까지 투자자가 에너지 전환으로 확인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을 포함해서 명시적인 온도 목표를 제시하는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디스, S&P 등의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에 ESG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고객의 요구, 특히나 투자자의 요구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녹색 뉴딜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부상한 헬스케어 산업,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상승 등 다양한 투자처의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포트폴리오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예측해서 투자자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